자,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람이 뭐 강철같이 그냥 차갑죠? 예, 날씨 추워가 정신이 번쩍 드는 주말입니다. 383페이지 여러분 잠깐 펴시고요. 383페이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어떤 거예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세의에서, 조세총론 조세의에서는 뭐 다른 거는 교양이고, 납부이행 방법,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요? 고개를 드시고 물납이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된다? 분할 납부 허용되고,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하셔야죠. 그래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분할납부라는 거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네, 분할납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 허용되고, 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분할납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뭘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다시요, 취득세 물납 허용됩니까? 취득세 안 돼요. 분할납부 됩니까? 안 돼요.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납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세목들의 주요 성격들을 파악했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고, 그럴 때 국세와 지방세 세목들을 외울 건 아니고, 다만 그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 내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결국은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재산세는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잘 몰라도 그 중에서 자, 어떤 것만?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 도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과세 주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무조건 서귀포시가 아니라 누구요? 특별자치도. 자, 제주 특별자치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따로 뭐 외울 건 아니죠. 그냥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다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제가 횟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자, 고개를 드시고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성격이 있습니다.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그죠? 그럴 때 공통적인 성격. 5개 주요 세목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요. 얘네들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는 조세, 일치하는 조세가 직접세고,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잖아요. 거래징수에서. 그래서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조세, 이런 걸 간접세라고 하고, 부가세 등이 이렇고,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그러면 5개 주요 세목은요, 여러분, 목적세예요, 보통세예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적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지체. 국세의 목적세, 교 어떤 거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얘네들만 국세 중에서 목적세고, 지방세 목적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찌찌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목적세 5가지, 교교, 농, 찌찌. 얘네들만 빼놓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고.
다섯 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독립한 세금의 당일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부가세,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세하고 또 뭐? 농어촌 특별세가 자 부가세고 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중 부가세고. 그래서 우리 족보 뉘집 자식이냐 그거 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소리를 안 내고 구역만 하고 있나? 자, 그래서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이거 꼭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반사적으로 저희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보면 뉘집 자식이나 떠올리셔야 되고. 다섯 개 주요 세목은요. 여러분 종량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종가세죠.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 정도입니다.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율이고. 자, 우리 시험에 강의된 다섯 개 주요 세목은 다 종가세고 정률세율인데 종량세 정도 되는 게 있었는데 등록면허세에서 예외적으로 말소등기나 무슨 변경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건수가세 주니까 보고 종량세, 양에 따라 계산되잖아요. 그 다음에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액세율이 정도 된다. 일정한 금액으로 세율이 정도죠. 정액세율이 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그래서 정률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목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이 세금들은 어떤 성격의 세냐 이런 것들을 성격 특징을 파악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배웠고 우리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통과세.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나오면 항상 그 친구 같이 나오는 애가 있죠. 같이 따라 항상 물납분 할납분만 안 따라다니지 같이 재산세 나오면 옆에 항상 같이 나와 있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니까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 그 재산 보유에 대해서 담세력 보고 부과하니까 보유과세, 보유세. 아유,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유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그 383페이지 제가 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 주요 조세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굳이 뭐 모르겠으면 알려고 할 필요 없고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384페이지 양가로 3번 자,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종가세, 종량세는 말씀을 드렸고 384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세율은 우리가 이제 취득세 할 때 제가 또 용어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385페이지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오죠. 여기 어떤 거냐? 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떤 구조 속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뒤에 좀 넘어가서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391페이지 납세금 확정이란 거 이따가 다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자 신고납세제도 거기 양가로 2번 정부부가가세제도 또는 보통징수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건지 요거 징수 방법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은 제가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기 본격적으로 징수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 자, 그 징수 방법은 시험에서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일단 설명을 쭉 들으시고요.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기는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으시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일단 설명을 쭉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오늘 문제 풀으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거 오늘 문제 풀어봤잖아요. 이거 나눠주면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안 푸시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고 공부 자 수업을 들었다 내가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해했는지는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문제를 이렇게 일주일 지나서 풀게 되면
아무래도 까먹을 만할 때 그럴 때 다시 기억을 상기해서 다시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꼭 문제 풀어보시고 자, 징수 방법이 어떤 거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자진해서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세금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지난주에 배운 것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요 과표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뭘 구합니까?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고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면 뭐고 종량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럴 때 이 과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이 과표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만이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있죠. 납세 의무자가 자,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 요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신고 납부.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학자들이 있잖아요. 지방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오늘도 보겠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있죠.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자 지방세와 국세에서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지방세법을 정부 입법하는 정부 부처는 그 행정안전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정부 입법을 만들어요. 근데 국세는 대개 기재부에서 그 공무원들이 그 정부 입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틀리다고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요.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있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지죠. 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자 보통징수나 정부 부과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과세주체.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국세에 뭐라고 한다? 정부 부과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냥 표정을 보니까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랬나. 자 추워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표정이 지난주보다 지금 더 표정이 더 굳어 있어. 너무 진지하게 그냥 딱 굳어 있는데 지금 어려운 거 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소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어려운 거 안 배워요 지금. 자 그다음에 어려운 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지금 어려운 거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드리고 있는데 뭐. 자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고 생소해서 그렇게 느껴지고 만약에 지금 자 작년에 공부를 했었는데 세법을 공부했던 분인데 요번에 이제 아깝게 떨어져 가지고 또 공부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제 가슴에 느껴져 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개강한 곳인데 제가 그 학원 이제 처음 가는 곳이에요. 처음 가는 곳이고 처음 개강했고 그래서 첫날 딱 보니까 수강생들이 쫙 있는데 앉아 있잖아요. 표정이 그냥 얼떨떨해가지고 막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막 한 시간 내내 그냥 계속 첫 시간에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 있고 계속 막 불안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막 이런 표정으로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분들 속에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있죠 화사한 얼굴로 그냥 미소가 가득해 그냥 싱글벙글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 아주 그냥 안정된 그 눈빛에서 싱글벙글하는 표정 그 표정은 1학년이 아니에요. 처음 공부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슬쩍 지나가다가 그 몇몇 수강생들이 참 우리가 지나가길래 저 수강생들 처음 공부하는 수강생 아니죠?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역시 내 눈은 못 속이지. 딱 그냥 보니까 그냥 표정이 그냥 안정돼서 그런 수강생들은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첫 시간에도 그렇더니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계속 표정이 점점 더 그 만족하고 흐뭇하고 막 그냥 그 가슴에 느껴진다는 그 표정 있잖아요. 막 이런 의미들이. 이런 분들은 2학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되게 처음인 수강생들이 분들이 많고 이 가운데도 공부한 분들이 조금은 맛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인 티를 너무 내면 안 돼요. 그냥 이판사판 그냥 기왕에 지금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신고납부 방법 보통 징수기 용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요. 세금 계산에서 저렇게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불성실. 자 그러면 그들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세무자가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그 다음에 자 보통징수나 정부과세,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그 고지서를 바꿔서 세금을 자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해요. 자 여러분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 설명을 잠깐 뭐 드리면 우리가 기간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요. 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쭉 이렇게 연속된 시간을 우리가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그 연속된 이 시간 동안 벌어진 소득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연속된 시간을 말해요. 근데 기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한 한계할 때 다다른 한이자 한문으로 그래서 한계할 때 기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시점이요. 이 특정 시점이 이게 이제 기한이에요. 이 특정 시점을 딱 넘으면 어떤 제재를 받겠죠. 자 그런 겁니다. 고지서에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해요. 자 안 내요. 고지서 바꿔서.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뭐 가산세와 가산금을 막 혼동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땐 들어보면 가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어떤 일반 국민들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요.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 자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자 이런 경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납부에 써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요. 세무공무원이. 과세 비중 다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해요. 그런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금 계산하는 게 있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자 그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세금 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붙었다. 자 계산했더니 예를 들자면 과세권자가 예를 들자면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요.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또 만약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죄를 받느냐?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어떤 제재?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세금은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어떤 세금들은 보면 납세무자가 여기 보세요. 1차적으로 세금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 이런 징수 방법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징수.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지방세들이 있어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세금들이 어떤 거냐면 지방세에서요. 취득세예요. 취득세.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에요. 아직은 뭐 잘 안 배워가지고 뭐 등록면허세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 다음에 또 지방,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나중에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지방소득세는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근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지방소비세는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얘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그걸 받잖아요. 그럼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럴 때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자, 부가세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소비세 그래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그냥 부가세 꼽사리 껴요. 항상 그래서 부가세 받을 때 같이 꼽사리 껴서 같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 지방소비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복습했는데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얘는 부가세니까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자, 납세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얘도 함께 신고납부해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 예,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면 등등 더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네. 아이고 그냥 바깥에는 날씨는 춥지 안에는 그냥 자, 따뜻하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말만 해야지 졸리기 딱 좋지. 아이고 그냥 그 사이에 내가 돌아서는 사이에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그냥 졸고 있네. 아유 진짜 눈 뜨고 지금 사람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서로 좀 내외하고 좀 낯설고 서로 긴장되고 그럴 지금 관계지. 사람이 두 번 만나는데 그냥 한 10년 산 부부 마냥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래 우리가 그럴 땐 아니야지.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금도 적용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 가산세에는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구조를 잘 보세요. 아니,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가산금이 어떻게 징수 흐름 구조상 보세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그죠?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0만 원에는 20만 원 요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120만 원 내라고 거기서 날라왔는데 세금 안 내면 요 120만 원에다가 미리 말씀드리면 3% 이런 식으로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 그림만 보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징수되는데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앞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예전 시험에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원칙 신고납부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처럼 과세 주체가세계산에서 납세무작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나쁘게 않네 미납부했다 그러면 가산금 정될 때 시험에서는 최근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의의를 설명을 뒤바꿔 놓고서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세금 이렇게 납세무자가 나쁘지 않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정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자, 봅니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자, 재산세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여러분 집으로 뭐가 날라와요?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보통징수합니다. 자, 재산세 나오면 항상 그냥 옆에 같이 나오는 애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친구? 재산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지는데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가 여기 또 나왔네요.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뭐 한다고요? 보통징수예요. 재산세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얘도 함께 내라고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여러분 부가세라는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부가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해서 뭐가 부과되냐면 얘네들을 독립세 또는 본세라고도 하거든요. 얘네들을 본세로 해서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부과되냐면 지방교육세가 얘네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세로 부과돼요. 아직 부가세 이제 얘들 짝을 아직 안 외웠는데 자 이렇게 이제 부과됩니다. 그럴 때 이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해서 얘네들 받을 때 함께 내는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얘네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자 얘네들을 징수할 때 신고납부하잖아요. 그럼 얘도 함께 신고납부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예요. 근데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받을 때 지방교육세는 그럴 때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지방교육세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징수해요. 그러니까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해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이렇게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MBC TV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전에 꽤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했더니 지난주에 어떤 수강생이 그런 전파 견문록을 아는 거 보니까 좀 세대가 좀 이렇게 약간 저보다 위이신 것 같으네요. 이런 얘기하는 수강생인데 TV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어른도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참 희한한 거로 그걸 유추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MBC TV에 예전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거기 나와서요. 힌트를 주는데 단어를 이렇게 이제 어린애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시청자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막에. 그래서 스튜디오에 있는 그 패널들만 몰라요. 힌트를 주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본 거예요. 부부싸움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딱 보여주고 얘한테 이제 부부싸움이란 말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가 딱 나와서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서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에서 맞히면 예를 들자면 500점, 두 팀으로 나눠져 있겠죠. 1100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500점 뭐 이런 식이에요. 못 맞추니까 이제 막 단어를 막 유치했는데 못 맞추니까 두 번째 힌트를 주로 나와서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러면서 막 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이제 딱 보면 이제 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부저 누르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독립세, 부가세, 유치원 다닌 똘똘한 애들한테 있죠? 부가세에 관해서 14개 설명한 다음에 야, 부가세라는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노원 오전반 어른들한테 여기 나와서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 그때 달라요. 이거 한마디 하고 들어갑니다. 이 부가세는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식이 이따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뭘 따라가냐?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신고 납부하고요.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보통 징수로 징수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본세가 신고 납부면 얘도 신고 납부고. 자, 본세가 보통 징수하면 얘도 뭐고? 보통 징수하는 거고. 그래서 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나왔다 그러면 딱 두 가지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재산세, 그리고 어떤 거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뭐 한다고요? 보통 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 부가가세.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종합부동산세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얘도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세합니다. 아이고, 날씨가 그냥 춥고 여기는 따뜻해서 그런지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네. 자, 오늘 제가 딱 아침에 딱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저 춥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오늘 그냥 더군다나 주말인데다가 그냥 날씨도 춥지. 별로 안 나왔겠구나 그냥 자 싶더라고요. 오늘 그렇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오기 싫어 그냥 막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 생기고 하루 빠지죠. 또 그런 날이 또 이제 날씨 추운 날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날씨가 추운 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이 내리는 날, 또 나중에는 이제 막 꽃 피고 막 그런 날은 이제 막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는 날, 뭐한 날. 이렇다고 주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러면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구멍이 계속 생겨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이제 나를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빠지고 틈틈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돌았으면 나중에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추위에 굴복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내가 졸음에 저항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안 했나요? 어떤 주부 수강생 얘기 해드렸는데 내가 분명히 졸음에 저항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마무리 짓고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졸음에 저항하는 어떤 주부 수강생. 자, 종합부동산세도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납세무자가 딱 보고요. 이런 슈이통에 그냥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가가세 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은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 X입니다.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요. 얘네들도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제가 색깔 좀 달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부가세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상한데요? 꼭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질문 오신 분들이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요. 이거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증여세 신고했던 것 같은데요. 하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교양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상속세, 증여세는요 이런 세금이에요. 상속
자, 계실 어떤 분이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 계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로부터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로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요거 3개월 내에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 의무자들로 하여금요. 자, 상속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 요 신고 납부로 불성실하면 가산세도 적용돼요.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 6개월 또는 3개월 내에요. 자, 요거 최종적인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냐면 세금 계산.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해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는 정부 부과하는 조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세금 계산을 누가 하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그래서 자,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그래서 정부 부과가세 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자,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처음부터 징수하면 되지. 왜 또 신고 납부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돌아가시자마자 귀신처럼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돌아가신 분의 돌아갔다는 사실 알고 장례식장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 싹 다 조사합니다. 또 누구한테 빚 받을 게 있는지, 뭐 줄 게 있는지 이런 거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해가지고 상속세 자, 남겨놓고 있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뭐 채무 같은 거 다 빼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하고 뭐 거기서 그거 결정할 때 장례비 공제도 있고 뭐도 있고 장례비용 뭐 이거 다 하고 해가지고 그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그다음에 자 상속 공제하고 자녀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 원은 그냥 일괄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지. 여러분 어떻게 세무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떤 분 돌아가시면 일일이 그 남겨놓고 가시는 사람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납세무자도 하여금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그 신고된 것을 보고 최종적인 세액 결정, 세금 계산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는 조세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뭐 이런 것처럼 소득세처럼 그럼 처음부터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세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또 나중에 또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대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동차를 취득했다, 딱 이렇게 뭔가 그 물건이 있고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딱 있잖아요. 원래 공시가격 같은 게 있어요. 오늘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 양도소득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세액 이렇게 확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상속증여세는 불가능한 것이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증여한 거를 증여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특히 상속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아까 얘기했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괄 공제 5억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처음에 이제 그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그런 거 결정할 때 채무 같은 건 다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 친구분이 저 문상 오셨으면 이제 아이고 친구야 뭐 네가 우리 오래오래 같이 저기 하더니 네가 먼저 가냐 이러면서 막 슬퍼하시는 이제 친구분 이제 문상 끝나면 이제 조용히 아버님 친구분 골방으로 데려가서 자 저희 아버지가 10억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5억 정도 저 아버님 친구분한테 빌린 거로 하자 이래가지고 차용증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저 서랍에서 인감수장 꺼내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속재산가액 5억, 자 채무 5억 빼고 거기서 5억 남은 거에서 상속공제 5억, 그래서 과세표준 빵 곱하기 세율 빵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이거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하느냐?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뭐 한다? 정부가 하는 세금입니다. 제가 지금 시험에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부동산 세법, 중개사 세법에서 안 나오는데 설명한 이유는 요거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교양 삼아서. 하여튼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뭐한다? 정부 부가세입니다. 등등 더 있지만 일단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 있죠?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신고 납부합니다. 하여튼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입니다. 어떤 거 정부부가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애들 정부부가세고요. 예?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예요. X입니다. 원칙 정부 부가세인데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재산세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공부했다고 부동산 세법 공부했다고 2018년도 내년도 재산세가 여러분 집으로 거기서 날라오면 딱 보고서 에이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지. 어떤 경우에도 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나중에 이제 재산세 많이 공부했을 때 어떤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이런 질문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는 문제에서 가산세 적용된다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는 조세라고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종부세, 상속증여세, 정부부가세,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3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납세금 확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배울 거고요. 양가로 1번 봅니다. 391페이지 양가로 1번 신고납세제도요. 신고납세제도로 한 납세의무자가 이게 포인트죠. 누가 세금 계산하냐고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납세의무자가 밑줄 신고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다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한다? 결정, 세금 계산하기도 합니다. 현행 대부분의 조세는 신고납세, 신고납부하는 조세들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세히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대로 나중에 이따가 이제 이거 나는 생전량 필기라고는 모른다 이런 분들도 이따가 이거 사진으로 찍어 가시던가 쉬는 시간에 필기하시고요. 일단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 제도 또는 보통징수요. 정부 부가가세 제도 또는 보통징수란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과세권자가. 이따가 이제 좀 이따 또 나오면 설명 다시 읽을게요. 이 제도에서는 뭐 과세관청의 부가처분 즉 결정에 의해서 납세는 확정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또 배웁니다. 하여튼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뭐 종부세 등등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뭐 자세히 안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하고요. 상속증여세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등등이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일단 신고납부, 정부부가세, 보통징수 기본서로 하면 좀 더 자세히 돼 있고 나중에 자, 요 내용들을 다시 또 이제 우리가 1월 달에도 또 배웁니다. 일단 385페이지 양가로 6번 가산세와 가산금 있잖아요. 요거 가산세가 뭐고 가산금이 뭔지 이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건데 그 의의를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가산세 보세요. 385페이지입니다.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신고납부 의무, 요 성실한 의무의 이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죠?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의 여기를 보세요.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 그럴 때 다만 가산금은 밑줄입니다.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여기 가산세에는 가산세에는 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가산금에 관한 얘기인데요. 조세를 납세, 고지서 등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밑줄입니다.
납세 고지서 등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밑줄 짝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이고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미 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 금이중됩니다. 자, 세법에서 고지서의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아까 붙은 그 가산금,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학자들이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요. 법령에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쉬었다가요,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건지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지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놔두시고 필기를 뭐 하시던 사진으로 찍으시던 하시고, 제가 잠시 쉬었다가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쉽니다.